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김신 변호사입니다. 보육시설 혹은 각종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시라면 간혹 아이를 학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학부모의 항의를 접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한 학부모의 원칙적인 처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교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혐의 등 종결을 목표로 변호인과 함께 의논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업무 시간에 기관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인터넷 등의 피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비방한다든지 전화 등으로 폭언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 중에 좀 이상한 사건은 공갈 미수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시간에 기관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입니다. 업무 시간에 업장에 고객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자체를 모두 업무방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업체가 참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봐도 도가 지나치거나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위세를 부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엿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학부모의 항의에 진정성 있게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항의가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면 추후 조치를 위해서 영상 촬영 등 체증 작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신고를 한 후 각종 커뮤니티에 고소 내용을 공개하여 해당 기관이나 선생님을 저격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때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제3자들이 이 글을 볼 때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가해 선생님이 글을 보니 이거 내 얘기네? 라고 아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나한테 전화와서 네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 라고 말해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관별로 자기 아이를 그 기관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모임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기 아이를 그 기관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그 커뮤니티에 피해 글을 올리는 것, 그것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같은 입장인 동네 학부모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굳이 비방글을 올렸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욕설, 폭언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모욕죄일 텐데요. 모욕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욕설을 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준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설을 모욕으로 처벌하지 못해요. 다만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욕설을 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민사불법은 성립합니다. 이러한 전화 내용을 녹음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사적인 보복 행위를 암시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밤길 조심해! 라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가 가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원장님을 상대로 공갈 미수를 벌여서 처벌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 선생님은 이미 벌금 전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해당 원과 선생님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애초에 학부모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요. 이 학부모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원래 자기가 청구한 금액을 다 주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 등에 당신 기관에서 학대가 일어났다는 걸 공개해서 아주 문을 닫아버리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다 전문직 종사자여서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있을 만큼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당시 그 학부모 말이 자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해 선생님을 최대한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니 원해서 자기한테는 자기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위자료로 일단 주고 그 금액을 원해서 가해 선생님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더군요. 대단하죠? 이 원장님이 저랑 추후 조치를 의논한 후 이렇게 대처하였습니다.
피해 학부모가 당시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구린 걸 알았던지 핸드폰 통화를 할 때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학원 유선 전화로 통화할 때만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장님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학원 유선 전화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걸 모른 해당 학부모는 다시 학원에 전화를 해서 원장님의 유도 질문에 자신의 협박을 다시 되풀이했고, 이 녹음을 가지고 공갈미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약식 벌금형의 소액의 민사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다소 적은 것이 아쉽지만 학부모는 이 일로 깜짝 놀랐는지 해당 원에 대한 어떤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갈 미수 전과가 생긴 상황에서 학원 비방 글을 올렸다면 누구도 공익 목적에서 올렸다고 인정해주지 않겠죠. 오늘은 학대 민원 처리 중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아동학대 민원 처리 중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여 초기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